안녕하세요. 김영미입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네요. 10월 달은 저에게 콘서트의 달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콘서트를 어디로 갔을까요? 예, 바로 런치타임 콘서트에 참석을 했는데요. 매주 금요일에 12시 반에서 1시간 동안 아시아 운명박물관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봄과 가을이 되면 NUS라고 부르죠.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음악대학의 그 학부생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정기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그 무료 콘서트가 바로 아시아 문명박물관에서 진행이 됐고요. 올해는 코비드 19 때문에 제한된 인원만 미리 예약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관계자의 그 허락하에 사진 몇 장을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예, 보시면 저희가 사실 목관악기나 금관악기의 앙상블을 따로 들을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요. 바순 소리가 의외로 참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콘서트에서는 쇼팽의 음악 굉장히 훌륭했어요. 굉장히 그날 그 박물관과 잘 어울렸습니다. 저희 박물관은 1867년경에 지어진 건물로서 니오 클래시컬 팔라디안 스타일이라고 해요. 한참 유럽에서 유행하던 스타일인데 바로 고대 그리스 로마 스타일의 양식으로 짓는 건물 양식을 말합니다. 마치 그리스 신전처럼 그 크고 높은 필라라고 그러죠. 기둥이 곳곳에 있고 2층에 포유에서 그 클래시컬 음악회를 하면 그 넓은 공간에 울리는 그 소리가 더 아름답게 들리곤 합니다. 저는 제일 좋아한 음악이 바로 현악 앙상블이었어요. 저희 가족들이 모두 현악을 좋아하는데 아들도 첼로를 했었고 딸도 비올라를 했었고 저도 코비드 전에 잠깐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바이올린 연주회를 짧게 했었습니다. 저는 평생 비기너 클래스여서 빨리 코비드가 끝나고 같이 모여서 연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친구 중에 싱가포리안 한 명이 얼마 전에 자신의 페이북에 한국의 드라마에서 본 음악이 좋다고 캡처해서 올리는 걸 봤어요. 바로 이게 싱가포르 넷플릭스에서 한참 1위를 달리던 그 갯마을 차차차라는 그 드라마에 삽입된 이상희 씨가 부르는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어지네 라는 곡이었어요. 제가 듣기에 특히 원곡을 들어보면 굉장히 반어법적인 어떻게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겠어 이런 느낌의 노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 의미를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음악이 좋다고 페이스북에 친구들과 공유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진짜 유니버설 랭귀지는 그 음악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음악은 인류의 역사와 같이 시작했을 걸로 보여지죠. 그러면 이 동남아시아에는 언제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을까요? 학자들은 보통 몇만 년 전에 그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이 됐을 거라고 합니다. 베트남에도 그 신석기 시대 1만 년 전에 그 유적이 있고요. 말레이시아에도 다양한 유적들이 있는데 오늘 들어온 수업이 참 재밌게 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부족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아니면 그 토착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씨 노마드 피플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바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오랑나웃이라고 합니다. 레플스경에 왔을 때도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수업을 들은 교수님은 그 쿠알라룸푸르에서 줌으로 수업을 해주셨는데 코비드 때문에 모든 게 힘들지만 한 가지 좋은 것이 정말 많은 교육기관들에서 줌으로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인가요? 그곳에서도 강의를 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을 하게 돼서 정말 즐겁게 듣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KL에서 강의를 해주신 이 교수님께서 오랑나웃이라는 우리가 보통 sea people이라고 해요. 바다에서 삶을 영위하는 이 말레이시아의 토착민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5만 년 전에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오랑나웃이라고 부르는 이 sea people들은 거의 2000년 전경부터 존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아 대륙에 인도차이나 반도가 붙어 있고 그리고 말레이 반도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좀 떨어져서 바다를 건너서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오래전에는 모든 땅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었고요. 빙하가 녹으면서 그 해수면이 상승해서
지금과 같은 지도가 된 것은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경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를 거쳐서 청동기 시대가 되면 이 동남아시아만의 독특한 그 문명이 등장합니다. 그 유물이 악기예요. 동선 드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희 아시아 문명 박물관에 그 2층에 올라가시면 사우스이스트 에이시아 갤러리 안에 동선 드럼이라는 것이 있어요. 바로 청동으로 만든 드럼입니다.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이 드럼은요, 동남아시아 전역에 걸쳐서 200여 개가 출토가 되었고, 이것은 적어도 2000년 전에 동남아시아 전반적으로 확대되어진 무역의 존재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물론 이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동선 드럼은 다양한 재래에 사용됐을 걸로 보여지고요. 가운데 부분에는 태양의 모양이 있고 그 외 부분들에 새라든지 배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아주 커다란 그 둥그런 모양인데 지름이 거의 70cm에 이르는 굉장히 큰 사이즈고요. 그 가운데는 푹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영어 알파벳 그 대문자 I와 비슷한 형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것은 그 고대 베트남 사람들의 그 우주관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하늘과 사후세계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세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 처음 베트남을 갔을 때 호치민에서 한참 운전해서 가면 구치 터널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베트콩들이 그 미국하고 싸울 때 땄던 그 터널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 가이드가 저희들에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사실은 서양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our enemy 그 USA하고 이렇게 싸웠어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한국 사람들에게 미국은 항상 우방 아닙니까? my enemy라고 표현한다는 게 저는 정말 놀라웠고 그때서야 내가 공산국가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 베트남은 가면 갈수록 전혀 우리와 다르다는 느낌이 안 들고 굉장히 따뜻하고 정감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음식도 정말 맛있지 않습니까? 어딜 가든지 쌀국수 정말 맛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파인 다이닝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고대 왕국이 한나라 때 정복을 당했어요. 한 1000년 정도 중국의 컨트롤 안에 있었고요. 1000년 후에 다시 나베시라는 나라로 독립을 했었지만 이후에 또 프랑스의 식민지가 됐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프랑스 파인 다이닝 할 수 있는 레스토랑들이 꽤 있었어요. 베트남 갔을 때 아오자이 항상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 아오자이는 사실 중국의 전통상으로 알려진 그 치파오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만의 전통 양식으로 덧입혀서 정말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고요. 베트남에서 저희가 살 수 있는 많은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념품들의 그 아오자이를 입은 아름다운 베트남 여인들이 모티브로 자주 등장을 하죠. 제가 베트남에 여행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요. 바로 하롱베이였습니다. 하노이에서도 차를 타고 한 4-5시간 정도 갔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클래시컬한 십에서 크루즈를 했는데요.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탄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롱베이에 정박해서 저희 선실에 있는 욕조에 몸을 담그고 그 아름다운 하롱베이를 바라보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고요한 그 밤의 하롱베이를 바라보는 그 색다른 경험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행지인 이 베트남의 청동기 문화, 동선 드럼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동남아시아의 이후에 유명한 악기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멜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아이들 학교에서도 2학년이 되면 이 동남아시아 악기라고 그러면서 가멜란을 가르치는 음악 수업을 하는데요. 가멜란은 인도네시아의 자바나 발리 등지에서 널리 사용되던 악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도 전시가 되어 있어요. 200년 전에 그 영국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왔던 래플스 경이 자바에서 근무를 한 후 정말 많은 아시아의 문물을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히스토리 오브 자바라는 2권의 책을 쓰고 기사자기를 받게 돼요. 그래서 많은 그의 컬렉션들이 대형 박물관에 현재도 전시가 되어 있고요.
2년 전에 저희가 싱가포르에서 매플스 특별 전시회를 했을 때 그 대형 박물관 측에서 매플스 컬렉션들을 저에게 보내줘서 바로 그 중에 한 부분이 이 가멜란 악기들이었습니다. 같이 보시면 한국의 그 예전에 종묘조대학에 쓰던 그런 고대 악기들 같죠? 예, 주된 멜로디를 이끄는 것은 실로폰 같이 생긴 악기이고요. 그 외 다른 악기들이 같이 연주를 하게 되는데 또 이곳의 전통 그림자 연극이라는 게 있어요. 섀도우 퍼터 쇼라고 말하는 와양 클릿이 있죠. 바로 전통 공연을 할 때 꼭 같이 연주되는 음악이 가멜란 음악입니다. 200년 전에 그 서양인들의 눈도 끌었던 이 독특한 동남아시아의 악기 가멜란. 아직도 유튜브를 보시면 가멜란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동남아시아의 전통 악기, 전통 음악은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